6월 5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트위터를 멈추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도 오늘 테슬라를 포함한 빅테크 업종들이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전부 상승 마감했고,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지금 5년치의 주가입니다. 물론 최고점 구간에서는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무려 10거래 연속의 상승이 나왔어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이버 트럭을 또 연내 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뭐 놀림이 되기도 했죠. 테슬라 뭐 자동차 시가로 사야 되냐, 치킨 게임을 시작했는데 테슬라를 따라오던 후발주자들 루시드, 리비안, 뭐 GM, 포드, 좀 더 나아가서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도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직접 현대차, 기아차가 테슬라의 라이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점유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 내 지금 7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더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은 일론 머스크가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트위터지를 멈추자마자 좀 크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동안 중국도 가고 여러 인원들과 만나면서 추가적인 이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은 장난으로 좀 보자면 트위터를 멈추자마자 헛소리를 안 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간다. 일론 머스크가 역시 제일 잘하는 일은 기업의 운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홍보에서 이런 거 맡기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너무 직사적이라 가지고. 사실 이 트럼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성향이 굉장히 그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뭐 디센티트를 한 지지한 지도 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도 좀 개선이라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사람을 내보내고 하고,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발의하면서 연설을 할 때 테슬라를 쏙 빼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GM이랑 포드랑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 친환경을 주도하고 뭐 고용을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테슬라를 쏙 빼놓고 얘기하니까 머스크가 빡쳐가지고 또다시 트위터로 그때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설전이 일어났는데, 자, 이게 이제 사이가 조금 좋아지게 된 계기가, 지금 전기차를 확장시키려면 결국 충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슈퍼 차저 좀 여러 차종으로 공유할 수 있다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네, 받아들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단한 일이고, 테슬라가 뭐 인플레 감축법을 위해서 뭐 크게 희생했다, 뭐 이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일론 머스크도 사업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런 것도 선택한 게 굉장한 전략가이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 최고의 CEO다.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중국에 본인이 직접 가서 우리 공장 더 짓겠다 얘기하고, 중국 시장 사람들이랑 악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트위터를 멈추자 시작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위터를 이제 그만두면서 인수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사실 바이든 찍었다, 우리 그렇게 사이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디센티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론 머스크가 중국 시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뭐 생산량, 생산 공장 플러스 소비도 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에 대한 전기차 시장이 워낙에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기할 수 없고, 직접 날아간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참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사실은 이런 사업가가 뭐 스티븐 잡스 위에 다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업 5곳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 5곳이 있는데, 뭐 테슬라, 자동차, 뭐 로봇, 스페이스 X, 우주죠. 네, 인공위성이고, 이 트위터는 이제 안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통신료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좁잖아요. 그래서
위성으로 통신 쏴버리면은 10,000원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지금 여러분들 터지지도 않는 5G 10만원씩 내고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외국계 기업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것도 본다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와이파이도 돈 내고 썼던 거. 와이파이도 돈 내고 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올려드렸던 뉴럴링크. 네,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면 사실 테슬라를 믿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를 믿는 거죠. 뉴럴링크 그리고 보링 컴퍼니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게 있어요. 네, 차도를 건설해서 자동 주행 켜놓고 그냥 이제 날아가는 건데 요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가 제국을 만들 만한 정도의 규모의 회사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능력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CEO다. 그렇기 때문에 뉴럴링크 한 번 더 보자고요. 네, 이슈 나올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진짜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는 대머리였습니다. 이 대머리를 이겨낸 남자다. 이거는 끝 아닌가요? 그리고 조금 재밌는 사실이 이 대머리 탈모로 고생했던 일론 머스크조차 탈모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한다는 거는 탈모는 일론 머스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뭐 탈모 샴푸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사이버 트럭 관련 테마주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관련된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지지부진하죠. 왜냐면 테슬라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 매출의 비중은 현대차가 큰데 현대차는 제가 어제 마감 시간에 올려드린 것처럼 사건 사고가 많아서 당분간 좀 부진한데 뭐 저는 항상 수익주들은 떨어지면은 주워 담을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파행에 시대는 거하고 원래 하나가 더 있죠. 파행에 시대는 거하고 8개의 새로운 대형주가 미국을 새롭게 끄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빅테크 업종들이 새롭게 큰 손들이 투자하는 주식이 여러분들 황금성이 엄청 높잖아요. 빠르게 현금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큰 손들이 이런 빅테크 업종들은 현금 대용으로 투자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제가 미국 그 채권 대신에 이제 빅테크 투자한다는데 채권보다 현금성이 더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업종들의 당분간 랠리는 이어질 것 같고 이게 예전처럼 막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투자 심리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현금도 많이 가지고 기술력도 좋고 시장 점유율도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황금성이 높은 투자 가치로 빅테크 업종들이 좀 선호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제 뭐 주간 실업 청구수당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2월 때부터 약간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부정수급자들을 단속을 하면서 막 2번씩 타가는 사람들 단속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상승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이 또 머리 아프죠. 연준이 이거 6월달에는 금리 동결한 다음에 7월달 어떻게 할까? 근데 아직 6, 7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6월달에는 금리 인상 금리 동결이 사실상 확정되고 있다는 점 시장이 그걸 좀 본다면은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 이거 두 번째 말한 거고 이때 지지난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호주를 꼭 집어서 얘기했는데 뭐 호주가 바로 또 금리 인상을 했죠. 그 성전 이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깔 게 없는 사람이다. 제가 요새 좀 까는 몇 명들이 있죠. 저 금융 쪽에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깔 게 없는 사람이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각국의 금리 현황을 보시면은 결국에 우리나라는 올해 인하 못합니다. 자, 그러려면 또 고금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 5%인데 금리가 3.5%예요. 이거 이 물가 상승률을 금리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은행에 돈 넣어놓은 거 이자 하는 걸로 물가 상승률 좀 커버치고 하는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니까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뉴스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괜찮은 전망이 골드만삭스는 이 인공지능 그 생성형 AI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4,900까지 S&P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모건 스탠리도 미국 경제 연착륙 될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은 이제 내년 1분기에 피벗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시가 되는 것 이런 것도 또 증시에는 훈풍이 분다.
우리나라랑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요 종목들만 좀 미국의 영향을 크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향. 네. 그리고 또 좋은 이슈가 미국이 지금 중국 대비 대중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좀 경제가 다시 한번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어느 정도 해빙 무드가 대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한치 앞도 모르죠. 사실 이런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밑바닥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은데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라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네옴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대해서 건설기에 관련 테마주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결국에는 국내가 해소가 되어야지, 수주는 여러분들 뭐 그냥 이벤트성 매출액이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내부의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죠. 정부가 반도체 5년간, 자 여러분들 이게 무려 3조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해? 여러분 이거 5년 나누면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이에요. 뭐 1년에 뭐 8천억에서 1조 뭐 나눠준다 해도 그냥 통으로 커서 한 8천억 정도 나눠준다 해도 그 기업들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반도체 생산 설비 시설 투자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5년간 한 20조 원은 줘야 된다. 요 정도까지. 네, 이런 걸로는 도움 안 된다. 네, 얼마 안 됩니다, 돈이. 네, 이런 것도 뉴스로 2.8조야? 5년입니다. 네. 5년이라는 점. 이런 것도 좀 아쉽죠. 네, 규모가. 네. 요 정도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애플페이 이슈도 어제 시간 내로 상승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드렸다는 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애플페이 써도 좋죠. 근데 굳이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카드 쓰시던지, 네, 삼성페이 쓰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랑 이런 거 좋아.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에는 제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동차 내 팔아서 남는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여러분들 10분, 100분이 그냥 유튜브 인터넷을 1시간 보면은 그거랑 비슷해요. 자동차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거랑. 그래서 애플페이 굳이 수수료 낼 필요 있습니까? 카드 쓰시면 되잖아요. 자, 아무튼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 네, 약간 좀 꼰대 마인드인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애국 너무 지나친 국뽕주의는 좀 지양해야 되지만은 애국주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야지 그 미국 시장도 우리를 너무 무시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애플페이에 들어올 때 애플이 현대카드에 엄청 갑질했어요. 들어오는 시기도 우리가 정하고 계약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현대카드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계약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까? 애플페이 하나 없다 그렇게 불편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가 막 합류한다고 하는데 수수료 이런 거 다 애플이 책정하는 걸 하잖아요. 협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유시장 체제에 제가 늘 강조하는 자유시장. 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은 내부의 자산이 돌 수 있다. 우리 안 그래도 5천만 명밖에 없어서 내수 시장이 안 되는 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외화가 너무 쉽게 유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 막 무역 수지 막 15개월 연속 적자난다고 맨날 정부 욕하고 막 개판 났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바꾸면은 그런 게 좀 막아집니다. 네, 여기까지 꼰대 양봉이었고요.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로봇 관련 테마주들, 협동 로봇 관련 테마주죠.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 테마주들과 정치 테마주를 좀 이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방위산업은 아닌 것 같아서 넣으려고 하고 있어서 좀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 테마 좋은 이슈도 많이 있고, 로봇 관련 테마가 실적이 안 나온 대신에 주가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모멘텀이 정말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최근에 1분기 때 올라갔던 2차전지라든가 다른 우주왕 이런 것들보다 주가가 많이 안 떨어져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전시장 이 정도까지 마치고, 어제 많은 분들이 뭐 KRX, 코스닥, 코스피 200 이거 지수 리밸런스 되면은
공매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공매도만 생각하지 마세요. 공매도는 어쩔 수가 없이 물론 우리나라는 법을 바꿔야죠. 이 공매도 이슈 나온 지 한 제가 알기로 6, 7년 넘었거든요. 제 기준입니다. 안 바뀝니다. 공매도로 돈을 벌고 있는 어느 기득권의 세력들이 네,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적으로 기간 없이 네,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상환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죠. 미국처럼 다른 국가들처럼 네, 공매도 상환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런 주가를 무차별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근데 이 내용이 나온지 여러분들 8분년은 안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기득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금감원 가서도 시위도 하고 다 합니다. 공매도 없애라고. 근데 쥐뿔도 안 들어요. 언론도 이런 거 잘 보도 안 합니다. 네, 엄청난 기득권들이 있다. 프랑스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 민족성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길어지네요. 민족성이 참 순하죠. 사람들이 순하고 네,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을 잘 듣습니다. 민족성에 약간 단체주의가 있어서 남이 그렇게 하면 약간 그렇게 한다.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남이 뭐 그렇게 조용히 있는데 내가 피해가 당장에 없으면은 굳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밑에 세대들은 다 바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식으로 조만간 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샘 올트만 네, 방한하죠. 뭐 계속 뉴스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뭐 초거대 AI가 이슈가 나왔는데 뭐 솔트로 한두 종목만 올라가니까 이걸 뭐 공략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한두 종목만 올라간다는 점. 자, 그리고 네오이즈의 피해 거시지. 예, 이거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게임을 저는 안 하는데 피해 거짓에 대한 오프라인 쇼케이스가 개최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소울라이크라고 있거든요. 소울라이크. 네. 계속 죽으면서 강해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인데 소울라이크의 과연 국내판이 잘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이 서든어택 2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뭔가 배틀그라운드가 될 것이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주가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에요. 네,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팩트 화이팅.